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외부에 있다 보니까 화면이 좀 어두울 거예요. 어둡더라도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지난 밤에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끝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정말 끝난다 아니다와 별개로 이제는 우리가 25년도를 준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의 주도주가 과연 어떤 섹터의 종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제가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플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단타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한 추천 100% 무료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강태공이라고 어플을 좀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장전, 국내 주식입니다. 장전에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카톡방을 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 무료 카톡방 오픈 관련해가지고 이 어플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래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한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우리가 연말로 다가갈수록 지금 리밸런싱 효과라고 해서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섹터들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양자 컴퓨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그럼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섹터의 수혜주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25년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25년도, 24년도, 23년도 이렇게 매년 주식을 시작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월가에서 과연 어떤 시선으로 증시를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가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자, 보면 알겠지만 골드만이라든지 JP모건, 그냥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멸치라고 하는 메릴린치까지 전체적으로 S&P 지수를 봤을 때 지금 뭐합니다?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어디에 집중해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나중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증시의 상승이 뭐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금리 하락에 따른 증시의 상방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상은 어느 정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정말 월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상승폭만 놓고 봤을 때는 이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10% 정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작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작은 게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게 좀, 자, 지금 S&P 500이죠? 지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S&P 500의 지수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10%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얼마? 적어도 또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S&P 지수 신고가가 뭐 1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상방 시세 랠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사실상에 지금까지 이런 상방 시세만 가지고 봐도 뭐 하고 있었다?
자, 지금까지는 상방 시세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센트리 컨터라 해가지고 이제 100세기 한 세기의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년 만에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오면서 이 2년 연속 이상의 상승 시세를 가지고 오면서 S&P 지수 뭐 친고가 등과 이런 것들과 함께 뭐가 됐다? 지금 백만장자에 대한 부분, 정말 현실적으로 백만장자를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냈고요. 또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다?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보다는 정말 월가에서 예상한 것처럼 신고가죠. S&P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게 됐을 때는 또다시 백만장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어떤 섹터들의 상승 랠리가 다가올 수밖에 없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건 사실 뭐 때문이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도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는 기존에 우리가 4번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 증시에 또 악재로 때려박았던 게 뭐예요? 이 FOMC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로 축소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1번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월가의 이 연말 발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S&P 지수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신고가, 지금 자리에서 5% 내지 10% 정도의 상승세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뭐다?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신고가 랠리가 나왔을 때 이게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금리 인하 2번을 기준으로 본 거거든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려고 압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뭐예요? 파월과의 이런 분쟁이 많았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금리 인하가 사실상 한 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런 트럼프의 또 어떠한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금리가 뭐 3번 이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S&P 신고가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에 다시 한번 강한 상방 랠리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그럼 과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볼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 연초에 예상하는 섹터, 무엇을 살 것이냐, 이런 거는 보통 뭘 보고 예상을 하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나스닥 100을 보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뉴스를 또 보여드리면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자, 어떤 뉴스 나와요? 기술주 랠리에 뭐하기 시작한다. 미국 나스닥 100이 이번 주 리밸런싱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특정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비중을 줄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4번 정도, 3번인가 4번 정도 있었고요.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연말마다 이제 빼야 될, 이제 매년 12월마다 빼야 될 업종들은 오히려 제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넣어야 될 종목들은 다시 편입을 시키고, 비중을 줄여야 돼. 너무 왜? 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워런 버핏의 리밸런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렸었지만, 그런 것처럼 너무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비중에 맞춰서 뭐 한다? 이 비중을 축소하기도 하고, 이제 늘리기도 하고, 그런 리밸런싱 효과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봤을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리밸런싱에 있어서, 자, 이게 과거에 뭐 이게 이 리밸런싱 편입되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와 엔드겠죠. 그러니까 2024년 시작과 끝 대비해서는 얼마? 뭐 12%, 8%, 15%, 뭐 17, 뭐 이런 소폭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 고점까지 보면 약 3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상승 안 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스닥 100이라는 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예요? 여기서 편입해서 제외됐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히려 이제 시작과 끝에서는 평균적으로 뭐 한 8%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줬고요. 그다음에 뭐 고점 대비 그 저점까지 찍어보면요,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리밸런싱에서 어쨌든 편입이 되었던 기업들은 그만큼 뭐 전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흐름에서는 평균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갔고요. 리밸런싱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번 연도에도 뭘 확인해 보면 좋냐? 당장 올해 초에 이제 올해 말까지의 상승에 있어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인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2024년도 말에 제외되고 편입되고 그랬던 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이제 이번에 신규 종목으로서 편입된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기업.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AI 테크놀로지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많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엑소네 엔터프라이즈도 있고요. 제외된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 굉장히 이슈가 있던 모더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일루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외된 종목은 지금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비중 축소라든지 비중 확대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 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비중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는 뭐 물론 이 기업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자,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굉장히 테슬라가 신고가를 올라가는 등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리밸런싱 효과에 대한 이런 서로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축소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비중 확대라든지 편입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예요? AI 섹터의 이런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나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근데 양자 컴퓨터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왜 양자 컴퓨터 기업은 없지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사실 여기 끼지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의 미래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이슈가 됐고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뿐인 거지 애초에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은 뺄게요. 실적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 섹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자, 이게 나스닥 100이에요. 나스닥 100위의 꼴찌 기업의, 이게 제 얼굴을 좀 치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나스닥 100이라는 기업의 이 시가총액 꼴찌, 이 꼴찌 시가총액이 약 41조 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아이온큐죠. 아이온큐의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얼마예요? 지금 아이온큐의 시가총액만 본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기업이 나스닥 100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재무나 이런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당연히 못 들어간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이 올해 이슈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못 들어간 건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스닥 100에 집중적으로 좀 편입이 되고 비중 확대되었던 기업들은 뭐다? AI라는 영역에서 최근에 두각을 드러내고 또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장 25년도에는 뭐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느냐? AI 섹터들에 대한 강한 또 상승 파동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또 높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도 뭐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AI와 트럼프의 이제 결합으로서 뭐한다? 규제 완화 및 감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작년 뉴스죠. 작년 말. 내년 이제 2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S&P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가에서 10% 정도를 최대치로 봤다라고 하면은 20%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엄청난 또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의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은 앞으로 단기간이 되었던 장기간이 되었던 현재 월가라든지 투자 증권이라든지 뭐 실질적인 이런 나스닥 100에 대한 지수 편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 섹터에 대한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최근에 뭐 나와주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예요? 이 AI의 숨은 보석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가 편입된 부분 자체도 AI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투자 들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나와주는 이야기 중에 애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월가의 이제 또 기술주의 아버지라고 하죠. 기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도 뭐한다. 지금 애플이 이제 이게 작년 뉴스니까 12월 30일이죠. 올해 25년도에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낼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한 해를 보내는 기준이 뭐냐고 하면요. 이제 AI가 뭐야? AI에 대한 이 통합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엄청난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다. 멀티이어 슈퍼 사이클 하면서 25년도에 이 애플에 대한 또 상승 랠리,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월가에 대한 흐름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애플도 올라가고 그 팔란티오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말 안 해도 AI잖아요. AI. 그럼 이것도 올라가고 그럼 또다시 AI에 대한 붐이 또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25년도에는 AI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럼에도 아까 이제 제가 썸네일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거는 그럼 과연 양자 컴퓨터는 끝났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양자 컴퓨터가 끝나고 안 끝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늘 양자 컴퓨터 자체는 뭐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유자분들이 좀 이제 참고하셔서 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끝났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주가의 상승 랠리 이거는 사실상에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는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슈라든지 모멘텀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방금 어쨌든 이제 25년도 기준은 뭐다? AI 랠리가 이제 주도해서 증시의 상승을 유도할 겁니다. 그래서 AI가 쭉쭉쭉쭉 끌고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팔란티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애플도 그렇고요.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5년도에 AI 주도주 중에는. 근데 이 세 기업이 AI를 통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핵심이 뭐냐? 이 세 기업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리게팅 컴퓨팅이죠. 리게팅 컴퓨팅 같은 경우가 팔란티어도 새로운 파트너로서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뭐 들어가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와 새로운 파트너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여러 부분에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한다? 이제 구글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투자 모멘텀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뉴스가 지금 제대로 안 떴는데 보여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애플도 뭐 하고 있다? 애플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뭐 양자 컴퓨터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AI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뭐다? 아까 이제 AI 섹터의 기업들이 팔란티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런 대장주적 성격을 가지고 가져야 될 이 탑3의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또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가 있냐고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25년도
25년도 증시의 주인공은 AI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가 맞다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AI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팔란티어와 애플과 이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과 함께 양자 컴퓨터의 모멘텀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25년도는 확실히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보택시 이슈도 있고 로봇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 트레이드 뭐 이런 관련된 수혜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25년도에 핵심적으로 중점을 봐야 되는 건 AI가 맞고 결국에 이 AI의 성장이 추후 양자 컴퓨터까지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해보면 25년도 전체적인 주식 끌고 가기 좀 편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